손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싼 신발인지 아세요? 어떻게 신고 서실 건데요? 명품 매장 매니저는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 강남 최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이 300만 원짜리 하이힐을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매니저는 대놓고 비웃으며 모욕을 퍼부었어요. 현실을 보라,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라는 독설이 쏟아지는 동안 휠체어를 탄 여성은 조용히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한 직원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일자리가 두려워 망설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백화점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직원이 긴급 소집되었고 회장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어제 그 휠체어 여성이 서 있었죠.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사연이빛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백화점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손님 한 분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철학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곳이었죠. 그 철학을 만든 사람은 바로 윤세진 회장이었습니다. 76세의 윤세진 회장은 오늘도 새벽부터 백화점을 돌고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손녀 윤아린이었습니다. 27살의 하린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할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린아, 오늘은 내가 직접 가서 봐라.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 오너라. 할아버지의 말에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라인드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직접 손님이 되어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어요. 하린은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옳지 않은 일 앞에서는 단호함도 보이는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제대로 보고 오겠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오전 10시 하린은 혼자 명품 신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의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고요히 울려 퍼졌어요. 매장 앞에 도착하자 매니저 양미정이 카운터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45살의 양미정은 이 매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하린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 또 이런 손님이네. 오늘 매출 목표 달성해야 하는데. 양미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손님이 명품 하이힐을 살 리는 없다는 차가운 판단이었죠.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가짜였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양미정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하던 그 정중한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린은 그 차이를 민감하게 느꼈지만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화려했어요. 수백만 원짜리 하이힐들이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하린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이며 진열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미정은 하린이 매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휠체어로 이 좁은 매장을 어떻게 돌아다니려고 하지? 다른 손님들 불편하겠네.
양미정은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인의 마음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손님, 혹시 특별한 행사라도 있으신가요? 양미정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당신이 이런 신발을 신을 일이 있기나 하냐는 뜻이 숨어 있었죠. 아니요, 그냥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고 있어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양미정의 반응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양미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런 하이힐은 걸으시는 분들이 즐겨 신으세요. 아무래도 실용적이지 않으시잖아요. 편안한 실내용 슬리퍼나 운동화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순간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미정은 대놓고 장애를 이유로 구매를 막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지만 양미정은 이미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기 끝쪽에 편한 신발들 있으니까 그쪽 보세요. 어차피 양미정이 말을 멈췄지만 그 어차피라는 말 뒤에 숨은 뜻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어차피 신지도 못할 텐데라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매장 안쪽에서 일하던 직원 장서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서윤은 성실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지만 양미정에게 늘 눌려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서윤조차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양미정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어요. 서윤 씨는 다른 일이에요. 이 손님은 제가. 양미정이 할인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가세요. 여기는 실제로 신고 다니실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말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양미정은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 윙크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할인은 양미정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더욱 차분하게 진열장 앞으로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미정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아예 예의를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진열장 위쪽에 있는 빨간색 하이힐이었어요. 가격표에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미정은 그 순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요? 손님, 농담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싼 신발인지 아세요? 양미정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반말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할인을 철없는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있었어요. 할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할인이 가격은 자신이 걱정할 일이라며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양미정은 콧방귀를 뀌며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신발을 어떻게 신고 설 것이냐며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힐끗힐끗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선들이 날카로웠어요. 호기심 반, 동정 반, 그리고 불편함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신든 상관없다고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자 양미정이 팔짱을 끼며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유, 목소리까지 높이시네. 손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명품 매장이에요. 아무나 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아무나라는 말이 할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건 명백히 자신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양미정의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할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매장 안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서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양미정에게 밉보이면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뻔했지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녀는 입사할 때부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소중한 고객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양미정이 서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서윤이 용기를 내어 고객님께서 상품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미정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서윤에게 자신한테 대드는 거냐며, 얼마나 눈치 없이 일하는지 모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또 실수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괴롭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며칠씩 눈치를 줬던 양미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할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모든 분이 소중한 고객님이신데. 서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평사원인 자신이 매니저에게 대들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서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서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을 때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고객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지키는 서윤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양미정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손님한테 사과는 왜 하냐며,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소리쳤어요. 양미정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갈게요 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양미정은 마지막으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아요. 애초에 여기 올 곳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는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곳이라는 말, 그건 할인을 사회에서 격리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양미정은 심지어 다른 직원들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휠체어 타고 하이힐 사러 온다며 웃기지 않냐고 말했어요. 할인은 휠체어를 돌려 매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울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양미정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서윤에게 앞으로 이런 손님 오면 미리 돌려보내라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고객님이냐며 비웃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할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매장을 떠났어요. 매장을 나선 할인의 뒤에서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할인에게 닿지 않았지만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정의로운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인은 매장을 나와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약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빛들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주변 매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까 명품 신발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들이 할인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떠냐, 우리 백화점 서비스는 직원들이 손님을 잘 모시고 있느냐? 평소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철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할인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백화점 안쪽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다른 매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의류 매장에서는 직원이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고 화장품 매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일어난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할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모든 사람이 양미정 같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할인이 휠체어를 탄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테이블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구석진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할인은 아까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신발을 사고 싶었을 뿐인데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양미정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장서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위치 때문에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할인 때문에 더 큰 곤란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양미정이 서윤을 다그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괜한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커피 향이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어요. 이런 일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잊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할인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너는 항상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늘 만난 양미정은 분명 두 번째 사람이었고 장서윤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자신도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움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명품 신발 매장이 보였습니다. 양미정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었는데 양미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친절하게 말이죠. 할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경제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아까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자가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너를 믿는다. 우리 백화점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봐라. 그 짧은 메시지에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신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생겼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할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할아버지를 도와 일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오후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세상의 민낯을 본 날이었습니다. 할인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서윤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할인은 다시 한번 명품 신발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도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양미정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계속 꿈속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고요했지만 할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으며 할인은 어제 밤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양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때의 상황들을 빠짐없이 기록해뒀어요. 읽어보니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종류의 분노였어요. 차분하고 냉정한 분노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할인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자로 안부를 전했을 텐데
오늘은 직접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할인아, 이른 시간에 웬일이냐? 몸은 괜찮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할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제 일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감사일로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양미정의 차별적인 태도부터 장서윤의 안타까운 상황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엄격한 분이었어요. 할인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할아버지.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평생 손님은 하늘이라는 철학으로 백화점을 운영해온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자신의 백화점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인아, 고생했다. 오늘 할아버지가 직접 가볼 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어요. 이 일은 제가 끝까지 봐야 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신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전 10시에 백화점에서 만나자. 할아버지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편 그 시각 장서윤은 출근길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양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고 할인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에 서윤은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양미정이 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입사 교육 때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죠.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고 배웠는데 양미정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서윤은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어요. 평사원인 자신이 매니저에게 맞설 힘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모셔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서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관리팀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서윤은 일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양미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양미정은 서윤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서윤 씨, 어제 일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니까. 양미정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일을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고객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시작이네. 서윤 씨, 현실을 좀 봐요. 우리는 매출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할 여유 없다고. 양미정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양미정이 받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언제요? 전화를 끄는 양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매장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매장 정리 제대로 해요. 회장님이 오신대. 양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양미정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윤세진 회장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것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은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회장의 걸음걸이에서부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였어요. 관리부장이 서둘러 따라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회장은 간단 명료하게 지시만 내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오전 10시 중앙홀 전체 회의, 그리고 명품 신발 매장 매니저 양미정을 당장 회장실로 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관리부장은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감지하고 서둘러 지시를 따랐어요. 한편 명품 신발 매장에서는 양미정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장이 오신다고 하면 영광으로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매장 정리를 하며 양미정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서윤이 그런 양미정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때 관리팀 직원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미정 매니저를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오라는 전달이었어요. 양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서둘러 옷매무새를 정리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양미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그런 일로 회장이 직접 나설 리는 없을 거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냥 휠체어 탄 손님 한 명을 현실적으로 응대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회장실 문 앞에서 양미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니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양미정은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아진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어요. 회장은 양미정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양미정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양미정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어떤 손님이 왔었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양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시 어제 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회장이 그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양미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격탄이 날아왔어요. 정말 그런가?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온 기억은 없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양미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 손님이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응대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양미정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꼈어요. 양미정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정말 구경만 하시려는 것 같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양미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회장의 아우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양미정, 너는 우리 백화점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험이 넘쳤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분은 고객이다.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모든 고객은 우리에게 감사한 분들이야. 양미정은 그 말에 완전히 기가 눌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우리 백화점에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양미정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한편 그 시각 하리는 백화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백화점 안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긴장한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홀에서는 의자들이 줄지어 준비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리는 할아버지의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모욕과 차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백화점 중앙홀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전체 소집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평소 각자의 매장에서 바쁘게 일하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서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혹시 구조조정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장서윤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중앙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양미정이 회장실에 불려간 후 1시간째 돌아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른 매장 직원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갑자기 중앙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세진 회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회장의 등장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뒤에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어제 매장에 왔던 그 손님, 휠체어를 탄 할인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왜 그분이 회장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설마 어제 일을 신고라도 하신 건가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가족인가 하는 추측들이 나왔어요. 어떤 직원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다고 말했고 어떤 직원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연단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엄숙했어요. 온화한 미소 대신 단단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전체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든 이유는 우리 백화점의 근본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우리 백화점은 30년 동안 한 가지 철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바로 모든 손님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지켜온 신념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그것이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우리 백화점에서마저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윤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제 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제 우리 백화점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쇼핑을 즐기고 싶어 하셨죠. 300만 원짜리 신발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분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그분을 차별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구매력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무시했어요. 이것은 우리 백화점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어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셨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회장이 잠시 멈추고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손녀 윤아린입니다. 평소 우리 백화점에서 블라인드 감사를 담당하고 있죠. 직접 손님이 되어서 우리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순간 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회장의 손녀, 블라인드 감사,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입을 가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서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의 손녀셨다니. 양미정은 직원들 맨 뒤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후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게 느껴져서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어제 제 손녀가 명품 신발 매장에서 당한 일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죠.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절제된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철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본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해당 매장의 매니저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구매력이 없을 거라고 단정했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구의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양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회장이 어제 있었던 말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그 매니저는 옳은 일을 하려던 부하 직원을 억압했습니다. 평소에도 그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는 고객 차별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갑질과 괴롭힘까지 있었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명품인 건 아닙니다. 이 말에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직설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진정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고객에게 그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명품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의 철학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이번 기회에 다시 살려야 합니다.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해요. 양미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평소 서윤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어제 할인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그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장서윤 씨, 앞으로 나오시죠?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린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서윤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니저의 압력과 괴롭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손님을 끝까지 고객님이라 불렀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용기를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로 장서윤 씨를 명품 신발 매장의 신임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할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제 저를 고객님이라 불러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자책했던 마음, 양미정에게 당한 괴롭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백화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장서윤이 갑자기 매니저로 승진하고 양미정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명품 신발 매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왔고 어떤 이는 박수까지 쳐주었어요. 평소 눈치 보며 지내던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양미정이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개인 소지품을 박스에 담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이니 서윤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매니저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양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정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양미정이 마지막 물건을 박스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윤 씨, 축하해요. 이제 당신이 이 매장의 주인이네요.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느껴졌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정말 됐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양미정이 박스를 들고 매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한 가지만 말할게요. 현실이 항상 이상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양미정은 매장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매장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편 하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꿈 같았어요. 어제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오늘은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 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이셔서. 하리나, 이건 내 일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하린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특히 우리 백화점에서는 더더욱 그래. 회장실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리나, 오늘 일로 많은 게 바뀔 거야. 직원들의 의식도 바뀌고 우리의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거야. 하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명품 신발 매장에서는 서윤이 홀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 양미정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서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후배 직원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고객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양미정 매니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들 알잖아요. 서윤은 어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모두들 서윤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인이 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서윤이 할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할인은 서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축하드려요. 고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은 그런 서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 보고 싶어 했던 신발, 이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할인의 말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드릴게요. 서윤은 정성스럽게 신발을 꺼내서 할인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며 어떤 옷과 잘 어울릴지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할인은 결국 그 빨간색 하이힐을 구매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받았거든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서윤 매니저님. 할인이 매장을 나가면서 서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윤세진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 이후 전체 직원들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동료 간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복도를 지나다니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도 훨씬 정중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장서윤은 명품 신발 매장의 새로운 매니저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휠체어를 탄 고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서윤을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서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매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미정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윤은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함께 더 나은 서비스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전체가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오늘도 서윤은 한 어르신 고객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어요. 80대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번거롭다며 대충 응대했지만 서윤은 달랐어요. 할머니의 속도에 완전히 맞춰서 함께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하셨을 때 서윤은 직접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드렸어요. 할머니의 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어떤 부분이 불편하실지 미리 체크했습니다. 신발이 조금 넓다 싶으면 발가락 부분에 패드를 넣어드리고 뒤꿈치가 헐까봐 걱정되면 부드러운 스티커를 붙여드렸어요. 할머님,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혹시 며칠 신어보시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는 서윤의 정성에 감동받으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비싼 신발을 사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직원이 자신 같은 노인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런 서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할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블라인드 감사차 백화점을 돌고 있던 중이었어요. 서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냈던 서윤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따뜻한 매니저가 되었다는 게 대견했어요. 1시간 뒤 할머니가 신발을 구매하고 만족스럽게 떠나가셨어요. 서윤은 할머니를 매장 입구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넘어지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마음까지 보였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신 후 할인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할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할인은 종종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구매를 위해,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생겨 있었습니다.
요즘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할머님도 너무 만족해 하시던데요. 할인의 말에 서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양미정이 떠난 후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보람이 달랐어요. 매장에는 고객들이 남긴 감사 편지들이 벽면 한쪽에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편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편지들이었어요. 서윤은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리는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단순히 매장 한 곳의 변화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철학이 드디어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매장으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방문이었어요. 서윤이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윤 매니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네. 우리 백화점이 올해 고객 서비스 최우수상을 받게 됐어. 회장의 말에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도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서윤이 있는 명품 신발 매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고객들의 후기를 보니 진심으로 대해주는 서비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응대, 장애나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태도 같은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윤 매니저의 서비스 방식을 다른 매장들도 벤치마킹하게 될 거야. 서윤 매니저가 우리 백화점의 모범이 된 거지. 서윤은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양미정의 갑질에 시달리며 눈치 보던 자신이 이제는 백화점의 모범이 되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지금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서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퇴근하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양미정의 갑질에 시달리던 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괴로웠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고객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도 더 밝아졌고 미소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도 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서윤 매니저의 변화와 백화점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은 기회를 주면 반드시 빛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백화점의 미래가 밝다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분명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서윤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그 일이 있었던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그 백화점은 이제 진정한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장서윤은 더 이상 그 작은 매장의 매니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백화점 전체의 고객 서비스 이사로 승진해서 모든 매장의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발 매장에 나가서 직접 고객을 응대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서윤이 매장에 나갔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할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된 그녀가 새로운 손님과 함께 왔어요. 역시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정말 친절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인이 그 여성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한 분을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들. 서윤이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서윤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1시간 후 그 여성도 만족스럽게 신발을 구매하고 갔습니다. 나가면서 할인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세진 회장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손녀 할인과 함께 백화점을 돌며 직원들과 고객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녀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아, 1년 전 그 일을 후회한 적 있느냐? 할아버지의 질문에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할아버지.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윤 이사님 같은 분이 빛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백화점도 더 좋아졌잖아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의 대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때로는 아픔이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주는 법이야.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백화점의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장서윤과 같은 따뜻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윤아린처럼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장서윤 같은 분을 만날 때면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선가 억울함을 참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해 자책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을까? 내일은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볼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모이면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장서윤이 되어 주시길, 그리고 힘들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힘들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아직 희망이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